아가미적 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난 겨울을 좋아하죠. 남남은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화요일 저녁에는 가슴을 바닷물로 촉촉히 적셔야죠. 여기는 100.7MHz 마포 FM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적 시기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언제나 같이 이예린 씨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였고요. 저희는 잠이 부족한 물도깨비와 네, 마찬가지로 잠이 부족해서 바카스를 한 병 물도깨비님과 나눠 마시고 녹음실에 들어온 번역가 서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피곤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밤늦게 좀 준비도 하고 하다가 밤새 회의를 했죠. 네, 밤새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포션을 좀 때려놓고 왔습니다. 어때요? 좀 기력이 좀 나시나요? 네, 아까 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좀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 맞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네, 참, 저희 오늘은 이제 시즌2의 2회차인데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이제 시즌2, 시즌2네요. 이러다가, 시즌? 씨? 하고서 이제 쓰다가, 이게 바다의 씨라서 시즌인가요? 했더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시? 바다로 돌아가는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시티즌인가요? 근데 시티즌은 그렇죠. 씨 아닌가요? 그럼 뭐 바다에 네. 그렇죠. 뭐 대충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시즌을 만드는 시즌 2인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시즌인 걸로. 네. 네. 그냥 저희 근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서재님은 어떻게 요즘 좀 바다에 대해서 뭔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바다를 가보진 못했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바다와 관련된 근황을 전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저번 시즌부터 가지게 된 습관인데, 이제 매일 그 바다 관련된 뉴스들을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 탭을 쫙 띄워놓고 검색을 해보고 있거든요. 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뭐가 있나, 내지는 개정안이 뭐가 상정됐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아직 위원회에 상정 전인 걸로 파악을 하긴 했지만은 그 선원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일단 개정안은 이제 마련이 고안이 돼서 이제 그 국회 회의로 들어가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진행 상황 보니까 아직 위원회 회의 거기에 상정이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선언법이 지금 상정이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표 발의가 된 법안 개정안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원형어선이나 이제 그 수산업계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되게 많이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고용을 하는데 여권을 선장한테 반납해라.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니까 내가 보관해주겠다 하고서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쵸. 여차하면 만약에 그 안에서 폭력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도망을 치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신분증을 네. 압수당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 선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네. 선박 소유자가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이렇게 대리 보관하는 거는 불법이다. 선박 소유자요. 그렇죠. 근데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면 선장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는 그 법이 그런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인 거예요. 편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물도깨비님이 그 책 소개해 주실 때도 혹시 무법의 바다 말씀하시는 거? 지금 네네. 안 그래도 여권을 뺏어간다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법의 바다에서 그 여권을 갈취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봤던 게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개정안이 상정이 된 건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장 내지는 누가 됐던 간에 그거를 대리로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안이 상정이 된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꼭 이주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한국인 신분의 한국 국적의 어선원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빼앗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못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되게 반갑고 좋은 소식이다. 국회까지 통과가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법안이 오가는 중인 거네요. 네, 그렇죠. 뭐가 됐던 간에 하여튼 무사히 잘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윤미향 의원분의 이야기를 제가 되게 이름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국회 네. 토론에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낚시 관련된 거라든지 낚시 쓰레기, 네. 아니면은 해양생물 보호, 아니면 뭔가 해양생물 보호가 뭐라 하죠? 수족관법? 네. 약간 그런 거 개정, 약간 아니면 뭔가 만들어지는 것, 네. 이런 이야기들 관련해서 이제 이분의 성함을 좀 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뭔가 좋은 법안이 생겨나려고 하는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뭔가 약간 고취되는 게 있네요, 또. 맞습니다. 네, 하여튼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네. 새해 좋은 소식. 네, 저도 이제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소식이 있으면 또 가져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다음 회차 때
아니어도 다음 회차 때까지는 아마 이 이야기가 들리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또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그때 또 저희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도깨비님은 근황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의 근황은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저희가 이 라디오 지금 이 2회차를 네. 사실 미리 녹음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제주도 출장 바다로 이제 안부를 물으러 가기 전에 네. 녹음을 미리 해놓은 건데요. 그 기준, 그러니까 이 녹음일이 사실 1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 1월 1일 다음 날이죠. 오늘 전장현 전국 네. 장애인 철폐 연대랑 그 이동권을 이제 보장하는 그 장애인 연대가 2024년 첫 이제 이동권 시위를 개시를 했어요. 네네. 500번째 저기 지하철 탑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이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아침 8시에 같이 달려나가가지고 네네. 좀 선전전에 같이 좀 시민으로서 힘을 보탰고요. 그 며칠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되게 저한테 뇌리에 남았는데 그 시위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하신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장애인, 그러니까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바깥에 나가면 화장실에 갈 수 없다 보니까 네. 특히 이렇게 장기간, 제가 긴 시간 동안 바깥에서 있어야 되거나 화장실에 갈 수가 없는 여의치 않은 환경일 때는 특히 시위, 네. 그러니까 이 시위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때는 며칠 동안 식단도 줄이시고, 그러니까 음수량도 줄이셔가지고 일부러 화장실을 갈 일을 좀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예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건강적으로도 엄청나게 참 해로운 상황이구나, 이 사회의 현상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지하철 이동권 시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권의 시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가지고 네.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이 모두의 우리가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하면 결국 우리 환경, 모두의 자연, 생태의 일이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에 또 불이 나게 달려가서 같이 몸싸움을 하고 뜯기고 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작년 1월 2일에도 갔었는데 네네. 올해도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네네.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모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근황은 이렇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 제주도 다녀올 건데 또 제주도 다녀와서 또 다양한 이야기 가져올 거라 또 다음 근황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근황 얘기는 슬슬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서재님이 되게 항상 틀기를 고대하던 노래인데 네네. 노래 한 곡 듣고서 저희 지금 바다는 바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네, 서재님이 고르셨으니까 서재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인 라이프 앤 타임의 대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라이프 앤 타임의 곡을 하나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워낙 그 자연을 주제로 한 곡을 많이 하는 밴드여서 저번에 남해라는 곡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 한 노래는 6분이 넘는 곡이어서 계속 물도깨비님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저의 간곡한 청에 오늘 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함락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뭔가 이 거칠고 거대하고 그 대양,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그 파도가 막 몇 미터씩 높이 치는 거 알죠, 막. 그렇죠. 약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엄청난 괴물 같은 바다?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자연적인 바다? 아주 차갑고 그런 청량한 그쵸? 그런 느낌이 들죠. 엄청 약간 거대한 푸른 느낌? 네네. 근데 이게 또 앨범에 이 곡 이름이 또 더 Great Deep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Great.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래서 공명이랑 바다의 이 느낌이 참 많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네. 네, 좋은 또 신선한 곡 추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즌2에 들어와서 이제 연안 개발과 바다의 이야기들, 네. 이제 이런 파괴,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첫 주제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로 할까? 네. 하다가, 저희가 좀, 다른 단체와 함께 이제 갔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제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골랐습니다. 네. 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석탄화력 발전소가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시즌2에 꼭 집어넣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석탄화력 발전소가 바다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기후변화 청년단체, 이니셜로는 GEYK, GIG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네네. GIG에서 예전에 한번 다크투어로 그 안인에 신설된 석탄 화력발전소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서 다녀왔었죠.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이제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사실 해양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는 아주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관련이 없지 않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면서 해양 산성화가 심해진다든지. 그쵸. 네, 해양의 그런 산성화가 심해지면 그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해양 생물들이 외피가 얇아진다든지, 그렇죠. 성장이 둔화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뿐일 거다라는 생각을 서재님과 저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것을 다녀오기 전까지. 그렇죠. 다크 투어를. 네네. 사실 그때 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거 꼭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키워드가 연안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네. 연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연안에 새로 세워진 석탄화력 발전소 물음표의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조합인가? 해서 근데 다크 투어를 간다. 맞습니다. 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다크 투어를 가는 이 깜냥은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또 신청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를 사실 어떻게 가보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정말 그냥 다양한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절박함에. 혹시 안인이 어디 있는 곳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안인의 위치를 아시려나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몰랐죠? 맞아요. 저희도 잘 몰랐죠. 네. 안인이 강릉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 네네. 동해 한 중간 위쯤? 약간 양양 아닌가요? 강릉인가? 강릉 양양 강릉시 강동면이라고 일단은 주소지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 화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원 그 일대라는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 강릉이라 그러면 딱 그 해변 해수욕장 연안 그 딱 떠오르는데 저 파란 바다 네. 예쁘고 청량하고 모래사장이 하얗고 예쁘고 맞습니다. 네. 그 저도 화력발전소는 내륙에 지어지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딱 간 거죠. 그쵸.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가봤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작년, 그러니까 22년의 일인가요? 네네, 22년이네요. 와, 벌써. 2년 전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네요. 네네. 그때 갔을 때 그 시범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22년 당시에는 시운영이 되고 있었고, 간단하게 이제 이 강릉 에코파워의 이제 당시 시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이 에코파워가 그 안인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그 기업명? 네네네. 이에요. 그 사업체명인데, 이곳의 그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일단은 2013년에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17년에 건축 허가 승인받고, 이제 18년에, 이 문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본 공사를 시작하고, 쭉쭉쭉쭉 가서 22년에, 상업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2호기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아우. 그러니까 바로 몇 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와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난, 기후 재앙에다가 지금 그 유엔에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절 끓고 있다. 네. 그러니까 23, 24년이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 수 있는 그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심각성이 지금 막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태연자약하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바로 작년에 하다가 시운전을 마쳤다. 그리고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를 해체하고 다른 걸로 바꿔도 모자랄 판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네. 참. 네, 그래서 그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그 다크 투어였어요. 그렇죠. 네. 시작은 그 대절 버스를 타고 이제 안인 지역으로 부릉부릉 간 거였죠. 네네. 그래서 사실 가는 길은 그냥 평범하게 강릉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네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연안 지역, 연안 마을에 이제 다다르고 나서부터 되게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때 뭔가 선생님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나요? 건물이 굉장히 크다, 되게 위압감이 들 정도로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점점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그 멀리서 뭔가가 불길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그건데 그 점점 그 지역 사람들이 보통 살긴 살잖아요. 뜨문뜨문. 네네. 근데 이게 건물이 있어도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그 달방 내놓는다는 그러니까 달방 보통 그 건설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그 건설에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보통 이제 그 지역에 모텔이나 이런 곳에 숙박업소에서 한 달 내지 이렇게 달 단위로 머무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 월세 그 달 단위로 내놓는다는 의미로 달방 내놓는다는 그 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그 현수막 같은 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였군요. 네네. 저는 그걸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개발되는 지역이구나라는 거를 1차적으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있는 항의 현수막들, 시위 현수막들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시작됐구나. 이제부터 보이겠구나. 네. 싶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서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대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것의 정체가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연안에 가까이에 짓는 이유였죠. 그랬죠. 네. 와, 근데 이제 바다로 가면 갈수록 그 뻗쳐있던, 네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석탄 하역 부두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고요. 뭐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할 수 있고. 컨베이어 벨트. 네. 네네. 엄청 길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맞아요. 저 수평선에서부터 도시 안에까지 쭉 이어지는 그거를 풍경을 그냥 싹 가로지르는 긴 공중에 떠 있는 고가도로 같은 것이 시선을 딱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고가도로 위로는 석탄이 다니는. 그렇죠. 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석탄을 이제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니까 그 수입을 배에 실어서 가져오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제일 쉽게 집어넣기 위해선 화력 발전소가 연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배에서 화력 발전소까지 바로 컨베이어 벨트로 싣기 위한 그 부두가 바다 한가운데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와, 진짜 성질 급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래서 바닷가에 짓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쵸. 약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기서 바로 꽂아주려고 저기다 세웠구나. 그렇죠. 이게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왜 바다에 짓지? 굳이?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좀 느꼈던 첫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잇따라서 이제 저희가 다크 투어를 하면서 일단은 멀찍이서 육지에서 먼저 전경을 보고, 그러고서 이제 어촌 부두에서 배를 하나 빌려 타가지고 다 같이 이제 바다에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와 그 하역장을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이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준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가. 맞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은 그때 그 잠수 부분이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마이크를 달고 보고를 하는데 그 숨소리가 그 커다란 스피커로 훅 하면서 그 바다 위에 막 울렸는데 그 사이에 뭔가 쿵쿵 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게 설마. 정확히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진행 중이라는 거를 엄청 공감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 이게 근데 제가 사실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잖아요. 네. 바닷속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요? 바닷속에서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딱 그게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나의 호흡 소리, 그 물사리들의 그 약간 비비고 떨구고 싸우고 뜯는 소리, 약간 이런 소리들이 약간 칼짝칼짝칼짝 보고 삥 하는 소리가 나고, 그거 외에 딱 분리되는 소리가 보트 소리, 그리고 잠수함 소리, 기계적인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끼기에도 이질적이었다면 그건 분명히 기계 소리였을 거예요. 와, 무섭네요. 그렇죠.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부두 말고도 약간 그 모래를 채워가지고 만든 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네네.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았다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붓고서 이게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위에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탁 방지막이라는 거를 쭉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장이 어쨌든 거기도 공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보통 공사장에 가면은 하물며 공사장이라도 그 길이나 다른 곳으로 먼지나 이런 게 나가지 않게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최대한 차단하잖아요. 네네네. 방어 이렇게 벽 같은 거를 높이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면은 분진이 날리고 각종 이제 그 공사 잔여물들, 네. 폐기물들이 어쨌든 흩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거르고 막아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탁 방지망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그 배를 타고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모래를 매립해가지고 만든 섬 같은 거 위에 포크레인이 서 있었고 그 포크레인이 집게손에 뭔가를 이렇게 커다란 천 같은 걸 들어서 바다에 넣었다 뺐다 넣고 흔들어 빨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오탁방지막이었던 거죠. 빨래를 이제 바다에다 다시 그렇죠. 그 거대한 오염물질 덩어리를 네. 바다에다 빤다. 그렇죠. 오탁 방지망이 왜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참. 네. 그 삼척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사례에서도 그런 것처럼 오탁 방지막을 이제 2겹 정도는 해야 그 바깥에 바다가 오염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휘날리면서 다 이렇게 나가도록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집안에 청소할 때 네. 먼지 있는 곳을 싹 이렇게 그 약간 그 부직포 걸레로 싹 닦은 다음에 그걸 네. 집안에서 창문 닫고 터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드는데 네, 참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약간 거대한 그 콘크리트 터널 관 같은 게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 그 관이 아니라 약간 네모난 거대한 벽돌 관 같은 거 상자 네네. 콘크리트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공사장에 테두리를 만든다고 하나요? 네네. 어쨌든 벽을 쳐놓고 그 안에 메워 나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엄청나게 길고 거대한 규모로 있었는데 수킬로미터였는지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게 해도 너무 커서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 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네. 그 거대한 그 콘크리트 관짝 안에 이게 다 모래가 들어가는데 그 모래가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저희가 이후에 간 곳의 이야기랑 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수톤의 모래가 하나의 땅, 네. 수톤의 모래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 막 수천 수백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막.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모래들이 다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었나요? 어디서 왔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아니네. 해변에 갔죠. 네네. 해변이 처참했습니다. 맞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강릉 바다에 가보셨으면 그 강릉은 또 방풍림, 소나무 숲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 뒤로 펼쳐져 있는 너른 소나무 방풍림이 있는데 그 방풍림이 다 드러나서 네. 방풍림에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맞아요. 그럴 정도로 모래가 다 사라졌어요. 막 완전히 기우뚱 해가지고 나무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네,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죠. 있었던 상태. 네. 방풍림의 시작점까지 모래 침식이 다 좀먹은 상태. 네네. 그리고 그 모래가 사라진 원인이 사람들도 모래를 가져갔고 또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해안 지형이 바뀌니까 네네. 해류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혹시 모래사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아시나요? 모래사장이 만들어진 깎여 나가는 모래보다 네. 쌓이는 모래가 더 많을 때.
맞나요? 아주 정확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해안에서는 침식작용 혹은 퇴적작용이 무조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더 우세하게 일어났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 모래지대가 잘 발달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침식작용보다 네. 퇴적작용이 더 발달한 지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해류의 흐름대로라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해류의 흐름도 바뀌고 또 그 얘가 퇴적되는 것 양보다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해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라지는 거죠. 거의 그 모래사장에 절벽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딱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거의 1.5m 정도의 네. 절벽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또 그 모래의 그 소실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모래 포대 같은 모래 주머니들 같은 걸 놨는데 네. 그것조차도 거기에 이제 강한 침식 작용에 이제 그 파도의 힘을 못 견뎌서 그 모래들조차 쓸려 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니까 그 일련의 상황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게 네.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까 그 이 기업명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아닌 석탄 화력 발전소의 기업 이 업체 이름이 강릉 에코파워예요. 에코. 아, 에코 왜 에코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자신들이 뭔가를 많이 줄였대요. 어떤 걸 줄였죠? 뭐 질산 화합물 이런 거나 뭐 황산화물 네네. 질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거를 뭐 93%, 뭐 97, 98% 이상 감소시켰다. 뭐 절감된 뭔가 석탄화력 발전소다. 우리는 네. 획기적으로 친환경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 아닌 위쪽에 있는 삼척화력 발전소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친환경적이고 또 이런 연료가 석탄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산화탄소가. 이거를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통해서 회수하고 격리를 했대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CO2 뭐 고체화 기술이 이제 막 되냐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그 에코 친환경 이런 말을 그냥 다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그린워싱이고요. 네, 비꼬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죠. 하여튼 참 희한한 곳이라는 생각이. 네. 에코? 아, 네, 좋습니다. 뭐 에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네네. 조림 사업을 한대요. 나무를 심어서 조림 사업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소량 강릉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대요. 아니 공사를 짓지 않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지 않았다면 나무들을 굳이 심지 않고 있는 나무들이 잘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네, 참 신기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안인의 실상은 이렇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분진을 많이 줄였대요. 그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사실인가? 줄였다고 해도 사실 주변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다면 이거는 줄여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또 듣고 왔잖아요, 저희가. 그 삼척에 새로 지어지는 그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의 50%를 그 화력발전소 혼자서 배출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50%나요? 그런데 와. 그런데 뭐 조림 사업으로 그거를 상쇄한다고 그게 그린워싱을 하는 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진짜로. 저는 그리고 그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떳떳하게 저렇게 써놓은 게 너무 기만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저희가 갔을 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또 봤잖아요. 그 네네. 지역민들이 투쟁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호소, 네. 증언 네. 이런 걸 또 듣고 왔는데 손가락으로 건물 지붕이나 벽 같은 거를 슥 하고 이제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손가락에 검은 게 묻어날 정도였다. 그리고 일단은 호흡기 질환. 네. 그리고 그 공사 소음. 맞습니다. 소음 때문에 사람이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이 쇠약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환경이 취약한 상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에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거의 이 피해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랑 같이. 그럼요. 정말 이기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저는 그때 이제 그 일정의 마무리쯤 돼서 이제 그 해변에 침식된 곳에 갔을 때 네. 이제 그곳에서 스쳐 지나갔던 어떤 지역민인가요? 그분이 거기가 이제 해안 사고여서 그 보호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해안 사고의 그 생태적 그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시는 뭐랄까요? 그 감시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태 해설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건데.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모래를 다 파가지고 막 난장판이 쑥대밭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온다고 와서 그거를 파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죠.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둔하셨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해봐라. 저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진고 결국 저 전기들 서울 너네 사람들이 쓰려고 세워진 거 아니냐, 세운 거 아니냐. 네. 당신들이 전기를 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곱씹어봐도 그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뭐 서울의 메가시티화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서울에 전기를 보급하는 방법,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문제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그래도 그거는 안 돼.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거잖아. 네. 이거는 안 돼. 하고 단호하게 좀 잘라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요. 안인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안인뿐만 아니라 이제 삼척 네네. 삼척 이제 위쪽이거든요. 삼척에도 화력 발전소가 하나 또 세워졌어요. 네네.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아마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식으로는 24년 4월까지가 이제 준공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이들의 이제 여기는 블루파워거든요. 네네. 이곳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이산화탄소 공장이 하나 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다에 이런 게 세워지고 있고, 바다와 인간과 모든 생물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파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들을 같이 좀 약간 마음속에 심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 필요한 때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다크투어의 경험, 이 연안 파괴 현장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석탄화력 발전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고요. 저희 지금 바다는
마무리 짓고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살짝 마음을 좀 쉬고 올게요. 네. 아직 아프지 않은 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위대한 너는 언제까지 그 위험을 지킬 수 있을까. 저 푸르던 산과 들판, 저 맑고 맑던 강물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양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었네. 파도의 얘기를 들어봐.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심각히 생각을 해야 돼. 이대로 둘 순 없어. 작은 배 점점 멀어져 가네. 마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파도의 얘기를 들어봐.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심각히 생각을 해야 돼. 이대로 둘 순 없어. YB 밴드 윤도현 씨의 바다였습니다. 와, 굉장히 힘찬 곡인데요. 네. 와, 무슨 막 파도가 막 우악우악우악 몰아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되게 생소한 노래 또 소개해. 이것도 서재님의 취향 이 곡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와, 박수. 박수. 네, 이제 빠르게 저희 이제 라디오가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오늘의 책 소개 짧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의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은 Sense of Wonder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이첼 카슨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유명하신 저자분이셔서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레이첼 카슨을 알고 계시죠? 네, 침묵의 범. 그쵸. 침묵의 봄. 이 제초제, 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발하신 분이 레이첼 카슨인데요. 네. 얼핏 생각하면 환경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은 해양학자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해양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원래는 문학을 전공하셨다가 해양생물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심오한 세계에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필체로 과학을 풀이하시는 또 독특한 방식의 문체가 또 있으시죠. 네네. 네, 좌우지간. 그래서 오늘은 레이첼 카슨의 센스 오브 원더라는 책이고요. 사진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진은 니켈 씨가 찍었고요. 펴낸 곳은 에코리브르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다른 거 말고 그냥 인용구 몇 가지만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는 글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글에서 우리는 어른들 대부분이 잊고 있는 진리를 어린이들은 거의 본능적,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자연 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진리 말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자연에 대해 각별히 놀라워할 줄 아는 카슨의 눈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함으로써 깊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자연에 대해 함께 놀라워할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린이의 눈과 마음을 잃지 않은 그런 어른 말이다. 저는 이거를 항상 자연에 이 자연에 대한 마음을 항상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 네. 또 아직 그런 열려있는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얼마나 열려있나. 네. 또 나는 어떤 어린이에게 이 바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또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재님과 종종 제가 바다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항상 새로운 거를 보고 놀라는 서재님을 보면서 또 이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방금 인용해주신 문구를 들으면서 저한테 그 자연에 대한 경의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준 어른이 물도깨비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그쵸. 서재님에게는 뭔가 바다를 가서 항상 막 놀라는, 처음에는 되게 약간 힘들고 지쳐하다가 바다를 가서 막상 뭔가 새로운 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는 순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어떤 해변에 갔을 때 네네네. 약간 그때 봤던 군소라든지 그렇죠. 그 허벅지만한 군소를 보면 엄청 저게 뭐예요? 하면서 막 놀랐어요. 허벅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지만 허벅지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거대했던 생물체였다.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바다토끼라고도 불리는 군소. 군소인데 그 커다란 친구가 밤에 나와서 꾸물꾸물 산책하는 거를 봤죠. 그렇죠. 그때를 기점으로 서재님이 되게 바다에 조금씩 되게 좀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저분하다고 말하지만 바다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막 발 모래 묻혀가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예요. 네. 바다와 자연을 접하는 이런 어린이가 조카분이었던 걸로 알아요. 레이첼 카슨의 조카가 이제 그 조카랑 같이 바다와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의 눈을 여는 이야기. 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책 추천은 짧게 이 책으로 센스 오브 원더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이제 다음 회에는 아마 석탄 화력 발전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주제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주제가 되던 간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를 또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물도깨비와 그리고 서사지였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다.